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벌써 이제 마무리 수업까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백선 문제를 뽑아놓고 이제 여기서 몇 개나 나오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항수가 40문항이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100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백선을 뽑아서 2.5배수니까 좀 과장되게 설명하면 80% 이상은 여기서 출제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조 조문부터 끝까지 한 조문도 안 빠지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끔의 문제들은 잘 나왔던 문제, 기출문제 등을 7개, 8개를 이렇게 기출해서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소설 책을 읽듯이 계속 시험 칠 때까지 자료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 백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업을 많이 해오신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다. 그런 건 없겠죠.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공부했던 거 훈련하면서 잘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감각을 놓치도록 않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게 뭐 우리 통상 이렇게 백선 문제를 보고 쪽집게다 그럽니다. 영어로는 핀세트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쪽집게가 맞습니까? 재밌습니다. 쪽집게가 맞을까요? 한글도 어렵죠. 또는 쪽집게가 맞을까요? 답은 1, 2, 3 몇 번? 1번입니다. 1번. 쪽집게 백선입니다. 영어로는 영어로는 핀세트인데 알아서 적으시고. 그래서 꼬박꼬박 찍었으니까 이제 최소한의 이 정도 내용들은 가져가는 시간으로 마무리합시다. 6시까지 예정입니다. 6시까지 예정인데 이렇게 1시간 수업을 100분 정도 이렇게 60분 이상 지나가면 굉장히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50분 하고 10분 쉬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시계 이런 거 안 쳐다봐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개공사의 중개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 참 많이도 했습니다. 틀리는 것 답이 1번이죠. 거래계약의 체결이란 계약서 작성, 중도금 잔금의 지급, 등기 서류의 인도 인수 행위를 말한다 하면 틀립니다. 거기 계약서 작성, 중도금 잔금부터의 행위를 거래의 이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계약의 체결은 아니죠. 자,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을 겁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개를 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말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의 체결이란 당사자 의사의 합치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인데 나머지 것들을 거래의 이행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틀린 걸로 정리되면 2, 3, 4, 5, 6, 7, 8이 전부 맞는 것들이고 쭉 읽으시면서 체크해 나가시되 특히 4번 보시면 용어의 정의죠. 실수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정리합니다. 중개라 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정확한 용어의 정의다. 그죠? 용어의 정의도 다시 새기도록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5번도 역시 맞겠죠? 중개의 3요소는 동그라미입니다. 중개 대상물, 중개 의뢰인, 개공사를 말한다에 동그라미를 탁 하시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중개고 중개의 정의인데 중개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동그라미 했다시피 첫째 중개 대상물, 두 번째 의뢰인, 세 번째 개공사를 3요소로 하니까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을 3요소로 한다. 그죠? 자, 지금 그림으로 눈을 여기셔야 되는데 그림으로 안 맞추시면 이런 문제에 당합니다.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OX, X죠. 여기 사무소라는 말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또는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 보수를 받아야 한다. OX, X입니다. 보수라는 말이 없잖아 지금 여기에.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개공사들이 중개하고 사무소도 갖추고 있고 당연히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3요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 의뢰인, 개공사를 3요소로 한다. 그림으로 눈을 맞추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보되 조금 불편한 것이 여기 매수자는 동그라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매수자도 의뢰인이잖아. 그죠?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동그라미가 4개니까 사요손가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바꾸는 사람은 내년에 다시 만납니다. 저하고 하여튼. 그래서 동그라미는 4개지만 의뢰인은 갑어리 의뢰인이잖아. 그죠? 3요소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었고, 또한 6번 지시중개는 자료의 전시나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전시중개라고도 한다. 맞다. 어차피 1번이 틀렸으니까 다 맞는데, 자, 전시중개라는 표현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개를 하는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이 중개는 개공사가 개입이 돼 있죠. 이렇게 개입이 돼 있으니까 이를 뭐라 부른다? 참여중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개공사가 개입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개공사가 개입하지 않고도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메모지에 사진을 찍어놓고 이 아파트는 95년생 아파트고 방은 3칸, 안 깨끗해도 깨끗함 다 적어놨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은 연락해 주세요 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보다시피 개공사가 개입돼 있으면 참여중개, 이렇게 개입돼 있지 않으면 지시중개 또는 이를 뭐라고 부른다? 전시중개라고 부른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물건을 지시하죠. 이거 팔겠다고. 자료가 전시돼 있죠. 전시중개. 그래서 구분하기를 개공사가 개입돼 있으면 참여중개, 개입되지 않으면 지시중개, 전시중개라고 한다. 지문도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에서의 중개는 대체적으로 개공사를 개입했으니까 참여중개를 위주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7번에서 다시 확인해 줍니다. 7번 참여중개는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성립을 주선하는 경우로서 뭐라고도 한다? 매개중개라고도 한다. 그래서 매개가 여러분 참여하다 이 말이나 뭐 중매하다 할 때 몇 자를 써서 매개중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개공사가 개입돼 있으면 뭐 참여중개, 매개중개, 개입하지 않으면 뭐 지시중개, 전시중개라고도 한다. 그 중개의 개념을 정의와 함께 지금 정리했습니다. 8번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8번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상의 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맞다. 이건 현실적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자격증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 자, 그럼 1번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 나머지 맞는 지문들을 익혀 나가시면서 편안하게 쭉 계속 시험 때까지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2번입니다. 개공사가 행하는 중개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두 번째 문제 주제는 중개를 한번 정의했다면 중개업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중개업도 많이 공부했죠. 반드시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첫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3번 중개를 무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 하여 3가지 요소를 중개업의 정의라고 잡았습니다. 틀리는 것 3번이죠.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 자, 법률행위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생각나죠. 부동산의 교환, 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상사중개이다 하면 X입니다. 우리는 무슨 중개? 민사중개다. 자,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중개라는 것은 이 중개라는 것은 무슨 중개? 민사중개로 탁 정리를 끝냅니다.